와 계실 겁니다. 손 들어봐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좋은 사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잘 모르죠. 저도 왜 그런 판단을 했던지 모르겠습니다. 6학년 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점수가 좋았던 게 아니고 풀이 과정이 참 좋아요. 그리고 구몬 학습을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수화식 정도까지는 뗐더라고요. 이 정도 되는 능력애 같으면 중학교 1학년 수업을 받게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선행을 다른 쪽으로는 전혀 안 했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2학년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반에 들어갔습니다. 애매하게 중학교 2학년들이요 도경이 때문에 많이 맞습니다. 요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애가 공부도 안 하고 성적도 떨어지고 한다면 그걸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게 이런 거거든요. 얘는 1학년 과정에 나오는 합동 같은 것도 전혀 한 적도 없고 동의가기, 억가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2학년 제일 마지막 단원에 있는 닮음을 다 맞추거나 한 개 틀리거나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같은 또래 애들, 원래 그 반의 애들 중에는 4개, 5개 틀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걔하고 점수 차가 나면 그 대수만큼 얻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시샘을 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그러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맞춰 가다가 몰래 제 풀려갖고 한 대 패고 이러지 마. 이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데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은 2가지거든요. 하나는 안 되는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억각기 뭔지도 동의각인지도 모르고 이걸 지금 배웠는데 너는 정규과정에서 다 배워왔고 단지 네가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 동영상 정리 노트를 해와라 이러면 그저 뺏길 뿐이지 다시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숙제 해올 때 숙제는 신용만 내려고 했지 어떤 데는 답지 딱 보고 체크 답만 체크하면 또 곤란하니까 일부러 답지에 있는 거 몇 가지 끄적끄적 쳐갖고 내잖아. 이거 혹시 맞다고 동그라미 치면 선생님이 이거 뺏겼다고 할까 싶어서 일부러 틀렸다고 할 때도 있잖아. 그게 다 알고 있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근데 도경이 학습 방법이 참 좋더군요. 동영상을 집에서 한번 정확히 풀로 다 듣고 일찍 와서 또 한번 듣고 그거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선생님이 한 걸 똑같이 수업한 걸 2번 들으니 한 번 들을 때는 긴가민가 하고 1학년 과정에서 안 배운 거를 했는데 뭔 말인가 몰랐는데 보니까 여기서 나오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런 예처럼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는 성적이 좋은 애가 아니고 가장 성실한 애입니다. 여기 지민이 어머니 와 계신데 저희 학원에 현대청고를 3명이 재원해가지고 3명이 1단계 다 통과하고 내일 오후에 면접고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 특히 서울에 있을 때는 좋은 학교도 많이 넣어봤지만, 우리 애들 같이 순수한 애들 처음 봤습니다. 때 안 묻은 애들입니다. 참, 성실해서 성적이 좋은 애들입니다. 얘들은. 특수 가외를 받고, 우리 학원 말고 가외 또 하고, 이래가 성적이 좋은 애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한 명 넣어가지고, 1단계 지금, 현재는 고까지입니다. 내일 제가 어지간히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현대정보를. 제가 볼 때는 셋 중에 셋 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거기서 면접을 잘 못 치른 다음에 셋 중에 한 2 정도는 충분히 안 될까, 제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참 제가 복이 많은 게, 그런 성실한 애들이 오랫동안 저를 따르면서 공부를 해왔다는 게 저는 참 복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가르치고 있었던 제 신념이라 그럴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 같은 게 있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좀 깝깝하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제가 아까 이 책 보고,
이 책 읽고 시험을 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8문제를 냈는데 8문제를 다 맞추는 애가 있다면 한두 문제 맞추는 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부하는 능력이거든요. 공부하는 능력이 있는 애들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민이라고 내일 저기 하는 애가 숙제한 걸 제가 발표까지 시켰습니다. 한 시간 한때 시켰는데 한 명은 포기를 했고, 현대청고 3명 지원한 애들 3명만 숙제를 그렇게 냈습니다. 저 책을 읽고 제가 기절했습니다. 발표도 잘했거든요, 그날. 그 다음 뭐냐면, 이걸 이렇게, 현대는 프레젠테이션 시대입니다, 그죠? 보십시오.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은 다 비슷했습니다. 저 책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몰입을 하게 되면 일과 공부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일과 공부는 뭐냐? 삶의 목적이다, 행복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잘 생각하지. 저 책을 읽고. 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제기를 하더라도 어떤 애는 저런 영향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다면 어떤 애들은 반도 안 되는 애들이 있다. 그걸 왜 그럴까? 물론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요. 그 능력의 차이보다는 누가 포기를 빨리 하느냐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혹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옆에서 도와주시기 힘들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공부는 혼자 하는 겁니다. 원래는. 저는 여기에서 헬퍼로서 도움을 줄 뿐이지 살짝 조언해 줄 뿐이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뭘 해줄 수는 없습니다. 공부는 원래 혼자 하는 겁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요즘 좋지 않습니까?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답변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또 뭘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 게 그게 공부 아닙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요, 문제 딱 주면 특히 이제 성적이 중위권 정도, 하위권에서 중위권 되는 애들은 한 문제 딱 보고 1분 이내에 못 풀면 그 문제는 포기합니다. 극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한 문제를 주고 5분 이상 돼도 문제를 풀려고 끈질기게 합니다. 공부하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수학 문제 한 문제를 만나면 적어도 10분은 투자해라. 쉽게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황 교수가 이야기하시는 게 그 문제를 찍어가지고 자기가 뭐 지하철을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심심할 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되뇌어봐라. 그리고 그 과정이 몰입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하는 애와 하지 않는 애들 차이가 성적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더라는 결론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포기하게 하는 그런 공부는 정말 좀 곤란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다른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좀 끌어갈 겁니다. 현재 보면 전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고 마이스트로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경쟁률이 2.01대 1로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자기는 글자 그대로 기술을 배워가지고 좋다, 나는 자동차 설계 안 해도 좋다.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요새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간다고 할 때는 요때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접수가 돼가지고 이때 이제 발표가 되고 학교 배정이 되고 나서 예비 소집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요때 이제 거치게 됐습니다. 학교 배정이 요때 됩니다. 1월 29일 날 2월 말 정도가 되죠. 여기에 관심 갖고 하나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극히 제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극히 주관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학군이 참 좋은 지역입니다. 나중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문고등학교들 되게 많습니다. 그 고등학교들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소개해드릴 학교가 요 학교입니다. 학교장 전형으로 가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접수하는 날짜 똑같네요. 발표를 조금 빨리 하네요. 그죠? 이 고등학교가 부산시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성지고등학교입니다. 개인적으로 성지고등학교는 저하고 어떻게 인연이 그렇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학교 사정을 깊숙하게 알게 돼가지고 제 고등학교 동기가 3학년 학년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정도 또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하고는 옛날에 바로 직전에 부산학교 외고 교장 하시던 선생님이 지금 성지고등학교로 부임하셔가지고 학교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난 10월 중순에 남구 지역에 있는 그런 대로 괜찮은 학원 원장님들 한 20분을 일식집에 초대해가지고 우리 학교 많이 좀 소개해달라고 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니까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꽤 좋은 시험치가 들어가는 학교를 들어갔는데 1년 동안 다니면서 적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기숙사 생활도 했습니다. 집에는 말을 못하고 애가 죽어났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됐어야 어떡할까요? 애하고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학교 다니다가 성지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굉장히 자존심이 구겨지겠지만 성지고등학교 어떠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지고등학교 이과반에 지금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학교도 조금 다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면 요새 극히 재추가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 전형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과 영역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를 제일 잘해주는 부산시내 학교가 어디냐? 성지고등학교하고 부일외고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왜 부일외고냐? 부산외고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건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부산외고는 똑똑한 애들 뽑아가지고 별로 관리 안 하고 슬렁슬렁 대학을 넣는 그런 학교로 전 생각하고요. 하필이면 저하고 종시라서 좀 친한데 부일외고 임종 선생님하고 통할 일이 자주 있는데 자기들은 진짜 뒤치다깨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왜? 사립학교다 보니까 그 학교를 명문학교로 바꾸려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대학교 입학 실적으로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뒤치다깨를 다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활동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봉사활동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서 뭘 느꼈니? 요즘 이렇게 합니다. 봉사활동을 50시간 했습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도 신문에 났던데 보니까 봉사활동 시간을 거짓말로 했다가 애는 학교에서 자습시키는데 봉사활동 했다가 된통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성지고등학교도 보니까 작년 요맘때쯤 되네요. 작년 요맘때에 성지고등학교 가서 제가 특강할 일이 있어서 교장실에 들어갔더니 교장실 벽면에 누구는 어디 놓고 누구는 쫙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러니까 얘는 의대에 지금 1단계에 붙었는데 2단계 지금 어떻게 가냐고 막 이렇게 손 써주는 학교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고3 학부모 입장이 되어보시면 막판에 가면 아무 사람도 책임 안 집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럽니다. 성적이 아주 탑일 때는 학교 뭐를 위해서 네 서울대 넣어야 된다. 아닌데요, 선생님. 저는 의대 안 갈 건데요. 아니면 저 서울대 안 가고요. 조금 낫더라도 연대 의대 갈래요. 이런 식이에요.